사실은 아예 검찰 수사 특수본에서 손도 대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외환죄 부분. 외환죄. 예. 이 외환죄 부분은 국조특위에서는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은 저만 했죠. 외환. 네. 외환과 관련돼서 저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외환 진상조사단 거기 단장이 이제 정동영 지금 장관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진상조사단이 역할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제보들이 엄청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오는 상황이라 평양 무인기 안 같은 그래도 내란 특검에서 이 외환죄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아직 뭐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저희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내란 특검을 직접 만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특검 면담 요청해서 저희 방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를 갖다 주고 설명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저희는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은 뭐 국군 심리전단에서도 탈북 단체가 뿌리는 날, 살포하는 날 동시에 군이 살포했어요. 국정원도 같이 살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문서 같은 것도 같이 받아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곽종근 그 사령관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단독 경향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10월 달에 3번 정도 그 무인기가 이제 북한에다가 해서 369 그 살포하잖아요. 대북 전단 살포하고 그때 김영현이 그 곽정근 사령관을 찾아와서 그 저쪽에서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오물풍선을 이제 띄우게 되면 원점 타격하는 부분을 주의시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곽정근의 진술에도 보면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물풍선 얘기가 많이 오고 대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원점 타격을 통해서 이게 남북 간에 이제 교전이 발생하면 헤드라인 일면에 뭐 접경 지역에서 남북 군사 충돌 이 한마디면 계엄은 성공하잖아요. 누가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이 헤드라인을 가지고 딱 봤을 때 국회에 가서 이게 계엄을 해제시키려고 노력하겠냐고요. 안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근데 북한은 그 윤석열이 뭘 약속하거나 약속된 게 되게 많았을 텐데 왜 한 번도 반응을 안 했지? 뭐 이런 거 막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국제적 정치 상황이 너무 그때 이제 다급하게 돌아갔어요. 사실은 국내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이제 뭐 최고인민회의도 그렇고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박정희 경제발전 모델이에요. 뭐 시골에다가 공장을 짓고 뭐 이런 도로를 깔고 이런 거 여기에 다 군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에 또 파병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한국이 침범, 도발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방벽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휴전선에다가 방벽을 쌓는다는 거는 콘크리트 방벽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다 막아버렸잖아요. 다 폭파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기동하려면 그만큼 좋은 공격 축선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폭파시켜. 그러니까 제발 한국 도발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국가론을 계속 강조하고. 그 북한이 어쨌든 그 만약에 그 오물풍선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대남 무인기 그 살포에 뭔가 군사적으로 자기네가 대응 사격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네요. 아니 한 발만 쐈어도 조선일보나 뭐 조중동에서는 헤드라인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북 군사 충돌 이렇게 쓰잖아요. 교전 발생. 그다음 밑에 윤석열 결단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쓰면 누가 국회 와서 국민들이 들어놓고 이러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충분한 이제 빌드업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개헌 버튼이 눌러진 게 아닌가 국내 그렇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되레 제가 또 들은 소식 중에 하나는 되레 북한이 미국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이 남쪽에 있는 애들 이상하다 좀 말려봐라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뭐. 아니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보내는 것도요 보면 이게 그 지난해 10월 11일 날 그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중대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해서 이게 남한에서 보낸 거고 막 얘기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하면 뭐 우리는 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할 때 윤석열하고 김용인이 박수 치면서 좋아했대요. 그래서 11월 달에 한 번 더 보냅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 왜 떨어져? 그래서 그 제보자 하는 말이 왜 떨어졌는데 좋아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은밀하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목표인데 왜 저기 떨어져가고 북한이 중대 발표하는 걸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지? 그게 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북한이 생각했던 만큼 민감하게 강하게 맞대응을 안 해주니까 좀 거기서 실망했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그 북한의 무인기를 축소시킨 사실은 확인을 안 했지만 그건 확인이 된 거죠. 이제 다 확인됐죠. 네, 이제 다 여전히 합참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NCND 하고 있는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운용 요원들은 다 털어놓고 있죠. 아니 비행 궤도까지 보내줬는데. 비행 궤도까지. 평양이 어떻게 보내고 뭐 고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평양 국방부 건물에서는 고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들키겠다는 거지. 오물풍선이 뭐 용산까지 오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아니 그 오물풍선이 용산까지 오고 이런 거를 막 도발이다 이러면서 그때도 엄청 그렇죠.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럽고 그다음에 한번 뭐 인명 피해가 나면은 우리는 뭐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계엄 실패 이후에 방첩서에서 2페이지짜리 문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자기네 그 방어용으로 방첩서 참모장이 지시해서 이경민 참모장이 지시해서 만든 문건을 보면 그게 KBS에서 단독으로 나왔었거든요. 거기 문건 첫 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합참 분석에 따르면 오늘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하면 강력 대응하기로 했음. 방첩사 지휘관 참모는 통신 축선상에 대기.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면 무조건 원점 타격한다. 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드론 사령부의 그 드론을 이제 보관하던 그 창고에서 의문의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뭔가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게 의심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제보 받기로는 기본적으로 비행기에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고도, 뭐 비행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닝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다 온갖 비행 기록들이 거기에 저장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도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저장 장치만 소거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삐라통이 문제인데 삐라통은 드론 연구센터에서 삐라통을 3D를 가지고 제작을 해요. 이 제보도 받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화재로 없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화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행체에 대한 저장 장치를 그 비행 기록들이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백업해 놓은 것들 같이 두 개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양에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제 평양 무인기가 가장 문제인 거는 특검에서 밝혀야 될 거는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VGC다 합참 국방부가 모르게 해라. 이거를 드론 사령관이 운영 부대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VGC다. 그러면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합참에서
고 사인이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합참을 패싱하고 갔을 가능성. 이게 아주 그 군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혐의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인기를 전투용에 쓸 수 있는 무인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항상 전투용 판정을 받아야 돼.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근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무인기예요. 그래서 군사작전에 쓸 수 없는 무인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